그런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주연을 하면서 글쎄 그런 면도 조금은 있지만 뭔가 좀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여성들을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스포츠맨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조금은 현실 그리고 실제의 소설 속 원작 속의 셜록 홈즈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영화적인 재미는 뭐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은 셜록키언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는 조금 실망을 했고요. 영국 BBC의 그 셜록 컴버배치, 그 캐릭터는 그런 어떤 멋을 막 부리기보다는 원작에 충실한, 정말 현대의 셜록 홈즈가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걸 아마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영연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디테일,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가진 범죄 수사와 추리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 영화의 처음에 이제 셜록의 모습, 드라마의 셜록의 모습,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롤 모델로 삼았던 그 셜록 홈즈의 모습은 그게 80년대 드라마인가요? 80년대 드라마죠? 예.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셜록은 이제 최근 BBC의 그 셜록이고요. 80년대 나왔던 그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있어요. 드라마 셜록 홈즈. 거기 나오시는 그 셜록 홈즈가 계신데, 그 배우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그 셜록 홈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많이 카피를 하고, 사실 뭐 공연 중에 이렇게 손을 모은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분의 동작에서 다 차용을 했는데, 나중에 셜록을 보니까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을 롤모델로 해갖고 좀 괴짜지만 또 멋있을 때 정말 멋있고, 그래서 그 간극이 엄청 커요. 엄청 신사이지만 사건을 만났을 때 막 팔짝팔짝 아이처럼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머지 두 분 또 셜록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각자 자신의 셜록이 어떤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 역대의 그 명배우분들께서 다 하셨던 셜록 홈즈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신의 홈즈로 만드신 송영진 홈즈님을 모델로 했고요. 네, 철저하게 송영진화, 송영진 따라가기, 송영진 흉내내기로 시작한 셜록 인생 3년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바뀌셨잖아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이제 좌회전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영재 형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것은 이제 연출님과 이제 대본 리딩 때부터 이제 계속 고민했었던 부분이고, 그 자료를 또 연출님께서 또 저한테 주셔서 저도 깊이 참고를 했었고요.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는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린 건, 아무래도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게 뮤지컬이라는 거는 기존의 드라마나 소설하고 좀 다른 큰 차이점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대라는 공간이라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이 있다는 거. 이 두 개의 이제 특성이 있는데, 무대라는 공간에서 물론 우리가 조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지만, 사실 화면에서나 소설 속은 우리 상상 속에서 다 그려내지고 글귀로 써져 있는 걸 다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고, 또 영화라는 스크린은 그걸 또 어떤 영상 효과로 다 줄 수 있는데, 무대는 어찌됐든 이 그냥 어떤 그냥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홈즈의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뭐 어떤 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얘가 뭐 흥분했다, 당황했다, 집중했다, 뭐 지루하다,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뭐 멋진 말로 표현해서 내면 연기만 계속하면 이게 약간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각화를 시키는, 물론 영진 형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이제 좀 시각화되어 있는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셜록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손 모으고 이제 뭐 까딱거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틱병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거의 머리를 까딱거리는 거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 연출님께서 저한테 이제 홈즈는 사실은 바이올린도 되게 잘 키는 친구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다 그랬구나 하면서 바이올린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냐. 예를 들면 배우 같은 경우에는 길바닥에서 막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사를 외워야 되고, 또 극장에 오는 중에 이제 대사 헷갈리잖아요. 리마인드 하려고 막 길거리 혼자 다니면 막 어쩌고 떠들고 다녀요.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완전 미친놈처럼 보이거든요. 옷도 맨날 추링이 입고 다니면서 땅바닥 보면서 어쩌고 이렇게 다니면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학로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학로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배우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이올린을 한 뭐 수십 년 동안 연주했던 사람은 어떤 일상의 습관이 있을까? 자기도 모르는. 배우들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군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잘 모르겠어 그러다 나중에 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중에 나는 그런 습관이 없는데 친구 중에 바이올린 하는 친구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듣다가 자기가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렇게 자꾸 고개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약간 발레하는 사람들도 앉을 때 약간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비교적 꼿꼿이 앉아서 얘기를 막 집중해서 듣다 보니 약간 애가 이러고 있대요. 왜 그래?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 재밌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모두의 습관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바이올린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나온 습관이기 때문에 저거 재밌다.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막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되게 재밌는 습관이다. 그래서 근데 홍주는 보통 사람보다 생각이 훨씬 빠르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연주실에서. 그래서 그렇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이 약간 왜 우리 일상적으로 약간 좀 또라이들이 왼손잡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왼손잡인데 그래서 그냥 홍주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까딱까딱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붙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것들을 형님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저는 나는 그런 쪽으로 좌회전을 좀 해야겠다. 형님이 원체 내면에 나가시니 난 외면으로 그랬었습니다. 소품도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 장점이 이제 지방 공연 가면 자꾸 이게 없어져요. 세트 극장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 시즌은 없었는데 지난 우리가 원을 했을 때 저 칠판 같은 거에 초상 이렇게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이랑 제가 대화를 하고 막 그러는 게 있었는데 그 사진 요번에 안 따라주셔가지고 소품을 많이 쓰는 대신에 이제 좀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렇군요. 우리 재무 씨는 어떻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세 번째 홈즈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나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연출님께서도 굉장히 겁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연습 시작하기 전부터 김재현 배우님께서 공연하셨던 그 앤더슨의 비밀 영상을 거의 한 1000번 가까이 돌려볼 정도로 정말 연습 전부터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도현 씨를 낳고 도현 씨가 지금 네, 그렇죠. 저희 롤 모델이 우리 김재현 배우님이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고 와서 이제 연습실에 딱 왔는데 좀 많이 보던 모습이 보인다. 연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송영진 배우님이나 김대영 배우님과는 다른 홈즈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연출님이 멋있어야 된다.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부담스러워. 되게 부담스러워. 안 되니까 그게. 멋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멋있는 홈즈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스스로에게 어떤 의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말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냥 서 있어도 멋있어. 왜? 너는 왕이잖아. 왕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서 있어도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멋있는 홈즈를 요구하셨었는데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연출께서는 모니터를 해주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 그 모습이 점점 이제 김도연, 성용진 화가 되어가고 또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마주쳤을 때 어느 부분에서도 기뻐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알다 보니까 좀 더 어떤 장면에서 관객분들께서 좀 더 즐거워해 주시면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조금씩 또 무너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물론 뭐 셜록 홈즈의 어떤 캐릭터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극장에서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즐겁게 웃을 수도 있고 같이 호흡하는데 좀 더 동기화되기 위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출님께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저희가 이 앤더슨과의 비밀 공연 끝날 때까지 새롭게 합류한 안재모가 앞에 공연하셨던 우리 송영준 배우님, 김도현 배우님의 홈즈의 뒤를 이어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런 게만 마무리되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우리 재훈 씨 같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 뮤지컬 무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스크린하고 이제 브라운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객석에 있는 관객분들 이렇게 또 직접 만나시고 그러니까 더 또 의미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연습 기간에서도 보면은
지금 가장 젊은 피잖아요, 우리 셜록 홈즈 중에서. 제일 가장 젊고 젊은 싱싱하죠. 피인데, 그래서 그런지 대사도 가장 빨리 외우고 음악도 뭐 연습 이미 왔을 때부터 음악을 다 외워서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현 씨 같은 경우는 처음 셜록 홈즈 왔던 게 쩌먹이로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그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혼자서 사실은 연습을 다 하셨어요. 같이 그 연습을 상대 배역 없이 혼자 연습했어요. 네. 그건 아주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혼자서 영상 틀어놓고 연습하시고는 무대에 서신 정말 대단한 공력을 발휘하셨죠. 연출님께서는 우리 세 배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요, 이제 교수님 계시니까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또 셜록 회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셜록 홈즈를 연기를 했고요. 또 한국에서도 뮤지컬이랑 공연 형태를 통해서 또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전 단언컨대 이 모든 홈즈가 다 원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작이 한 번에 뭐 단행본으로 낸 게 아니라 20여 년 넘게 꾸준하게 냈기 때문에 보면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캐릭터가 좀 바뀌어요. 예.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셜록 홈즈도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캐릭터의 스펙트럼이 정말 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넓거든요. 말씀하신 소시오페어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을 해결할 때는 거의 뭐 그런 살인마보다도 더 심한 광기가 보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전혀 인간미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어떤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인간미를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데서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배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배우가 그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자기만의 홈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단언컨대 세 명의 홈즈는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이 사람과 다르게 가야지 다르게 갔으면 좋겠어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김도현 씨가 가장 어울리는 홈즈는 어떤 홈즈일까? 용진 씨가 어울리는 홈즈는 어떤 홈즈일까? 제모 씨가 어울리는 홈즈는 어떤 홈즈일까를 같이 고민했고 그 중에서 선택한 홈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시면 어떤 공연을 보신다 하더라도 세 명의 홈즈가 따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는 또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교수님이 생각하는 셜록 홈즈는 어떤지 소설 속의 그 셜록 홈즈는 어떤 인물인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뭐 셜록형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셜록 홈즈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격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측면에서 편식이 대단히 심합니다. 자기가 이제 범죄 수사를 하고 추리하는데 필요한 거는 엄청나게 파고들어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범죄 수사나 추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바보 같은 백치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원작행에 나오지만 왓슨의 그 고백에 의하면 셜록 홈즈는 지동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14세기에 발견된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거를 19세기에 셜록 홈즈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럴 정도이고 그 종합을 해보면 화학이라든지 생물 등의 과학 이런 부분들과 또 복싱, 검도 이런 것들은 이제 대단히 잘하고 바이올린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예가 대단히 깊고요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런데 문학이나 철학 이런 부분은 완전히 그리고 천문학 이런 부분은 완전히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대단히 특이한 인물이었죠. 셜록 홈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왓슨에게 인간의 두뇌는 깨끗이 비어있는 다락방과 같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깨끗한 다락방에 꼭 필요한 것만 하나씩 정리해서 가져다 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는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란 거죠. 이 다락방 속에 필요한 걸 차곡차곡 넣었기 때문에 범죄 수사할 때 모든 지식이 튀어나오고 다른 일반인들은 머릿속에 쓸데없는 게 가득 차 있어서 범죄 수사를 할 때도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럼 우리 나머지 배우분들은 그 실제 소설 속의 셜록 홈즈와 나는 이거는 정말 닮은 것 같아. 실제 나나 아니면 내가 연기하는 셜록 홈즈나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 좀 하려고 그랬는데 원조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그게 참 닮았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랑 실제 셜록 홈즈랑 닮은 점은 관심 없는 거에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막 전문적으로 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관심 없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무지하죠. 정말 무지하게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공부하고 싶거나 뭐 이렇게 알아보고 싶거나 이런 충동도 별로 들질 않아서 저랑 셜록 홈즈는 그 소설 속의 셜록 홈즈는 그게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표현 씨 어때요? 예, 그거 다 받고 역시 좋은 건 다 챙겨가는. 그거를 다 받고 저는 그거요. 저는 우리 약간 지루한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 이제 출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너무너무 막 아이같이 신나고 그런 거 없을 때는 저도 정말 못 견디거든요. 그 지루한 거, 이렇게 좀 심심한 거, 지루한 걸 잘 못 참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가 건수 생기면은 엄청나게 집중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방 안에 넣어놔요. 그리고 CCTV 관찰을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뭔가 뭐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기다리는 거죠. 10분, 20분, 30분. 그러다 지루하면 걸어다니라. 사이코패스는 1분을 못 견뎌요. 그래요? 맞대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 배우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연말 모임을 어디서 가질까 투표하라고 막 이제 그런 걸 항상 진행을 우리 김도현 씨가 하거든요. 투표 빨리 안 한다고 그냥 폭탄 그 카카오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엄청 그걸 못 견디하고 지루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해서. 우리 재문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까? 저는 송영진 배우님 걸 받고 패스. 사이코패스는 아니신 걸로. 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이제 배우 생활한 지 20년이 곧 다가오는데, 저는 셜록홈즈하고 좀 같다면 같고 좀 다르다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고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일상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자꾸 도전을 하고 뭔가를 찾고 또 추리하고 어릴 때부터 추리 소설이라든지 어떤 추리에 관련된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셜록을 하면서 자꾸 모든 거에 추리를 하는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추리를 하게 되고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리를 하게 되고 아니야 이건 이러해서 이렇게다 이럴 거야 자꾸 추리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보면서 이제 혹시 부부관계가 나빠지신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아니요 뭐 그렇진 않고 사실 공연을 하면서 하나 나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컨디션 관리 때문에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뭐 와이프가 감기에 걸리면은 조금씩 저도 모르게 공연을 위해서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김도현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거리에서 중얼중얼거린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 중에 일원이 돼가지고 사실 드라마 촬영장에서 제가 대본 연습하는 거를 감독님들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셜록 연습을 하면서 드라마 현장에 가면 결혼하더니 너 정말 열심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드라마 대본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셜록 홈즈의 대사를 계속 되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거.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본 게 처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드라마 연습은 아니었다는 셜록을 위해서 잠시 잠깐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 맞아요. 이 작품 대사에 네. 특히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점점 셜록과 제가 똑같다기보단 제가 셜록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점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 전적인 예가 얼마 전에 제 팬분들이 첫 공연 때 저걸 보내주셨어요. 축하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암호를 이제 이렇게 춤추는 저희가 첫 번째 춤추는 사람 아시죠? 댄싱맨 그 시리즈가 저희 이제 시즌 1 이 공연에서는 초반에 15분 동안 사건을 해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암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케이크에다 같이 꽂아서 또 도현 씨랑 그냥 한 2분도 안 걸렸죠. 그거 푸는데. 네, 한 몇십 초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금방 풀어서 이게 셜록 홈즈 한 3년 같이 하니까 우리가 웬만한 거는 풀어내는구나. 암호 정도는 그냥